자, 보자. 3단원인데, 3단원의 운동에 대한 얘기 시작할 거야. 거기 지금 운동에 기록해가지고 나와 있죠. 자, 먼저 운동의 정의부터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요,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변하는 현상을 얘기해줘, 위치. 자, 여기 지금 위치가 변하는 현상인데, 위치란 그럼 무엇이냐에 대한 얘기가 플러스 강의에 여기 나와 있어요. 기준점, 그 다음 방향, 그리고 거리. 자, 물체가 있는 지점으로부터의 거리, 기준점에서부터 거리, 이렇게 방향을 얘기하고 자, 보시게 되면은 집이 기준점일 때 동수의 위치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400m 거리에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학교를 기준점으로 하게 되면 300m 거리에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위치라고 하는 건 기준점에서부터의 거리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변해. 자, 위치가 변화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같은 거리를 이동할 때 자, 그러니까 이게 100m 달리기 하는 거야. 당연히 시간이 적게 걸릴수록 빠르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죠. 그죠? 시간이 짧을수록. 그 다음, 같은 시간 동안에 가는 동안에는요, 멀리 간 애가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동거리가 길수록 더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빠르기를 비교를 할 때 우리가 흔히 속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길이로서 얘기를 할 때는 시간이 짧을수록 그 다음에 같은 시간으로서 얘기할 때는 거리가 멀수록 빠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 빠르기를 측정하는 장치로서 이제 다중성강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다중성강 장치는 뭐냐면 찰칵 사진 찍는 거야. 근데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사진을 찍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운동하는 물체를 사진 촬영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세요. A는 이쪽으로, B도 이쪽으로, 둘 다 오른쪽으로 운동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0.1초 간격으로 사진을 찍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0.1초 간격으로 찰칵 찍고 있는데 자, 찍고 있게 되는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A에서부터 시작을 했을 때 여기 0.1초 걸린 거죠. 여기 0.1초 걸린 거예요. 자, B 운동을 보세요. B는요. 여기에서 시작해가지고 여기 0.1초 걸린 거예요. 여기 0.1초 걸린 거야. 그럼 A는 0.1초 동안에 요만큼 간 거고 B는 0.1초 동안에 이만큼 간 거야. 누가 더 빠르다는 뜻이냐? 간격이 멀수록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왜? 요 간격 동안에 같은 시간 동안이니까. 자, 그럼 봐봐. 자, 보시게 되면 그럼 A 운동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초가 걸렸을까? 이거 몇 초 걸렸을까? 0.1초 간격으로 찍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몇 초 걸린 거야? 오케이? 0.5초. 자, 그러니까 사진은 6개인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0.6초. 그러면 안 돼. 자, A에서 여기 출발해가지고 다음 사진까지가 0.1초야. 그러니까 간격을 세셔야 돼, 이런 거. 시간을 얘기를 할 때는. 그래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그래서 얘는 0.5초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럼 여기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몇 초 걸렸을까요? B는 몇 초 걸린 거야, 이거? 0.2초 걸린 거죠. 알겠죠? 무슨 말인지? 다중성강 장치에서요. 다중성강 장치에서 시간을 얘기할 때는 그 사진의 간격을 세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작해가지고선 하나, 둘. 시작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는 0.5초, 얘는 0.2초가 걸렸구나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다음 속력 별표 왕창이죠. 자, 이거 뭐 수학 시간에도 배웠을 거야. 시간분의 거리. 자, 거속시라고 흔히 뭐 얘기를 하는데, 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야? 일정 시간 동안에 얼마나 갔니를 따지는 거야.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얘기를 해요.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 그래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주는 거지. 자, 미터 퍼 세크. 자, 그러니까 초당 몇 미터 갔냐? 킬로미터 퍼 아워. 시간당 몇 킬로미터 갔니지. 자, 이거를 우리가 단위를 전환시킬 수가 있어야 돼. 여기 보시면 1km는 1000m죠. 1시간은 3600초란 말이야. 그래서 36km per hour는 1시간에 36km 간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시간을 초로 바꾸고
킬로미터를 미터로 바꿨을 때는 10m/s. 얘네들은 같은 속력이라는 얘기야. 단위가 달라지면 그거를 변환시킬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체크 한 번 더. 평균 속력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이게 속력이 일정하지 않을 때야. 그러니까 A점에서부터 B점까지 가는데 빠르게 가다가 느리게 가다가 빠르게 가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자, 이때의 속력은요.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거리로서 구해줘야 돼. 그러니까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거리로서 구해준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됐니 여기까지? 자, 속력이라고 하는 건 빠르기 개념인데요. 이 빠르기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한다고? 시간분의 거리로서 단위 시간당 얼마나 가느냐를 가지고 속력을 구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때 시간이 계속 변화가 일어나는데 속력의 변화가 없을 때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속력이 계속적으로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것. 그걸 우린 등속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등속운동은요.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에 일정한 거리를 계속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다중성강장치에서 간격이 일정하게 나타나게 돼요. 다중성강장치는 한 장 찍을 때마다 시간이 어떻게 돼요? 딱딱딱딱 일정하게 찍어대고 있는데 간격이 일정한 거야.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같은 거리 가고 있다는 뜻이야. 속력이 일정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동거리는 당연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동거리는 증가하겠죠. 자, 여기 지금 등속운동하는 물체의 다중성강장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시간 간격이 1초래요. 그럼 봐봐. 처음 위치서부터 여기까지 몇 초 걸렸니 먼저 따져줘야 돼. 몇 초 걸린 거야? 뭐 세라 그랬어? 간격 세라 그랬죠? 1초, 2초, 3초, 4초, 5초. 이거 5초 걸린 거죠. 자, 1초당 1초 지날 때마다 몇 cm씩 갔는지를 체크하시면 4cm, 8cm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기도 4cm, 여기도 4cm, 여기도 4cm 이렇게 시간당 지나간 거리가 어때요?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야? 1초에 4cm씩 증가, 속력이 초당 4cm 같네. 자, 총 걸린 시간 5초 동안에 총 이동거리 20cm 같죠? 평균 속력은 4cm/s가 되죠. 근데 얘는 계속 속력이 1초당 4cm 각서 계속 일정한 속력으로 가고 있죠. 등속운동이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일상생활에서 등속운동하는 애들을 보시게 되면 모노레일, 무빙워크, 스키 리프트라든가 컨베이어 벨트, 에스컬레이터 등이 일정한 속력으로 쭉 가고 있는 중이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등속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름에서 딱 나오죠. 등속운동. 속력이 일정한 운동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별표는 이건데 요 그래프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거야. 이게 시간과 거리와의 그래프예요. 시간과 거리와의 그래프. 등속운동은 일정한 속력으로 계속 가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일정한 속력으로 계속 가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거리가 점점 늘어나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거야. 시간과 거리와의 그래프 이런 식으로 비례 형태로 쭉 올라가는데 이때 기울기.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야? x축분의 y, 즉 시간분의 거리네. 바로 속력을 의미해요. 기울기는 꼭 속력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5번에 보자. 여기 5번에 보면 A와 B가 있어. 둘 중에 누가 더 빠르니? 라고 하게 되면 시간분의 거리한 기울기가 큰 게 속력이 빠르다는 얘기야. 그래서 A가 더 속력이 빠르고 B가 느리구나 라는 그런 얘기죠. 자, 다음 요거는 시간과 속력과의 그래프야. 등속운동이야. 등속운동은 속력의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했잖아. 속력 변화 없이 일정한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속력은 일정한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속력이 일정한 거야. 변화가 없어. 그렇다면 거리는 거속시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자, 이 그래프에서 속력 곱하기 시간, 즉 이게 넓이죠, 넓이. 넓이가 이동 거리를 의미하는 거야. 자, 여기 지금 C나 D나 둘 다 속력의 변화가 없어. 둘 다 등속운동이야. 누가 더 빨라? C가 더 빠르죠? 이동거리는 누가 더 많다는 얘기야? C가 더 넓이가 넓다는 얘기는 이동거리가 더 크다는 뜻이죠. 이해되니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시간분의 거리일 때 속력은 기울기고
그 다음 속력과 시간과의 그래프에서 넓이가 이동거리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 자, 그럼 옆에 101쪽에 1번부터 6번까지를 한번 풀어보시고 이번에 거기 1번에 자, 1번에 X55 자, 속력은 물체가 운동하는 빠르기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방향이 아니라 빠르기예요. 자, 그래서 X55고요. 여기서 질문 있니 혹시? 못 틀렸어. 없어? 자, 이번에 가장 빠른 구간을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가장 멀리 간 구간 얘기하면 되는 거겠죠? 다죠. 자, 3번 해보세요. 10초 동안에 10m를 갔대요.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10초 분의 100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m/s가 되는 거고요. 자, 5m/s의 속력으로 4초 동안 이동했대요. 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이거 두 개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20m가 되겠죠. 10m/s의 속력으로 500m를 갔대요. 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예요. 그렇다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500m를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시간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50초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4번 해보세요. 미터/s로 구하세요. 그럼 모두 다 미터로 바꾸고 초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야. 자, 여기 지금 1초에 25니까 이거는 뭐 바꿀 것도 없네. 그냥 25m/s네. 120m를 1분은 몇 초야? 60초죠? 그러니까 120m 나누기 60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2m/s가 되죠. 됐죠? 자, 그 다음 72km야. 그러면 이거 미터로 바꾸면 킬로미터를 미터로 바꿀 때는 곱하기 1000 해주면 되죠. 공 3개 붙여주면 돼. 그래서 72,000m가 되겠죠. 1시간은 3,600초야. 그죠? 그러니까 2시간이죠. 그래서 2 곱하기 3,600초가 되는 거죠. 자, 이거 계산하시면은 10m/s가 나올 거예요. 이게 제일 빠른 건 누구야? A죠. 그 다음 C, 그 다음 B가 되는 거예요. 식을 좀 잘 좀 써줘. 72,000m고요. 2 곱하기 2시간 곱하기 3,600초고요. 오케이? 식을 좀 잘 좀 써주셔야 돼. 자, 다음 5번에는 자, 여기 지금 1초 간격으로 찍은 다전성강장치입니다. AB 구간의 평균 속력이라고 그랬어요. 자, 평균 속력이라는 건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거리라고 그랬죠. 이거 지금 A부터 B까지 몇 미터 갔어요. 미터/s니까 미터로 얘기를 해야 돼. 몇 미터 간 거야? 100cm니까 1미터 간 거죠. 됐죠? 자, 그럼 이거 몇 초 걸렸냐? 1초 간격으로 찍었대요. 1초. 그러니까 간격 세주셔야죠. 1, 2, 3, 4, 5. 5초가 걸린 거네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얼마예요? 0.2m/s가 되겠죠. 자, 다음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이거 기울기야. 그래서 4m/s이고요. 거리는 속력과 시간과의 그래프에서 거리는 넓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밑변의 넓이 구하는 거야. 근데 5초 동안이에요. 10초가 아니라. 그러니까 4 곱하기 5에서 20m라고 해주셔야 돼. 알겠죠? 오케이, 이번에는 자, 자유낙하 운동. 참, 한 개만 더. 보시면 이 등속 운동이라고 하는 거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운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운동하는 물체와 바닥면 사이에 마찰력이 작용하면 속력이 점점 느려진다. 그러나 마찰력이 거의 작용하지 않는 에어테이블이나 에어트랙 위의 물체는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할 수 있다. 이거 저기 에어트랙이나 에어테이블 너희들 오락실 가면은 왜 돈 집어넣으면 밑에서 막 바람 나오면서 이렇게 에어하키 있잖아요. 빵빵 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야. 밑에서 이렇게 바람이 나옴으로 인해서 얘가 살짝 뜨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마찰력이 현저히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찰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등속 운동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등속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요, 속력이 일정한 거예요. 우리가 저기 어렸을 때 요거 배웠어. 힘이라는 걸 배웠죠. 자, 힘이라는 건 상호작용인데 물체의 모양이 변하거나 힘이 작용하는 모양 변화가 일어나겠죠. 모양이나 또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변화시키는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모양 변화는 뭐 당연히 힘줘서 찌그러지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운동 상태의 변화라는 건 뭐야? 빠르기라든가 아니면 운동 방향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작용하게 되면은 빠르기가 변하던가 아니면은 운동 방향이 바뀌던가 하면은 저거 힘 받고 있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받지 않았을 때는 빠르기도 안 변해요. 방향도 안 변해요. 그럼 무슨 운동하겠어? 등속 운동하겠죠. 우주에서 한번 날아가기 시작한 애가 계속 날아가는 거. 왜? 걔를 멈출 수 있는 마찰력이나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면은 힘을 받지 않을 때는 그냥 계속 가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힘을 받지 않았을 때 등속 운동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럼 힘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 속력이 달라지거나 운동 상태, 즉 빠르기가 달라지거나 방향이 바뀌겠죠? 그런데 우리 지구에는 뭐가 존재해? 공기가 존재하고 그 다음 중력도 있고. 자, 그래서 떨어지는 애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자, 이 떨어지는 애, 자유낙하하는 애, 공기저항이 없을 때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기저항이 있을 때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이걸 제외하고 자유낙하하는 문제에 대한, 물체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얘가 위에서 뚝 하고 떨어지네? 그러면 위에서 떨어지는 손을 이렇게 잡고 있다가 손을 놓는 순간 얘가 쭉 떨어질 거 아니야? 자, 공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때 얘를 밑으로 떨어지게끔 잡아당기는 힘이 바로 중력이죠. 얘는 내려오는 사이에 계속 힘을 받고 있죠. 자, 이거야. 너희들이 이제 애가 세발 자전거 타고 앞으로 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힘을 줘서 애를 밀기 시작을. 그럼 애의 속력은 점점 어떻게 돼? 빨라지겠죠? 똑같은 거야. 얘도 밑에서 밑으로 계속 중력이 작용하니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속력이 점점 빨라지게 돼요. 그게 자유낙하 운동. 자, 중력에 공기저항이 없을 때 전기에 있는 물체가 중력만 받으면서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인데 이때 속력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네. 빨라진다 그랬잖아. 자, 이 속력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별표 딱 한 번만 1초에 9.8m/s씩. 자, 1초에 9.8m/s씩 증가를 한다. 자, 그러니까 여기가 0이었어. 여기 속력은 9.8m/s가 됐네. 자, 뭐 여기 속력은 여기에 2배인 19.6m/s가 됐네. 속력이. 즉 증가량이 이게 1초당이라고 치면은요. 자, 9.8m/s 증가했고 여기도 9.8m/s 증가했고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 증가한 속도의 변화량, 속도 변화량이 초당 9.8m/s래. 자, 이렇게 가해주는 힘이 일정하게 중력만 작용하고 있을 때 얘의 속력 변화가 초당 9.8m/s야. 그래서 이 변화량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중력 가속도 9.8을 가지고 속도 변화는 9.8을 가지고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거 배웠어. 언제 배웠냐면 기억나나 모르겠지만 킬로그램은 질량 단위죠. 무게는 뉴턴이란 단위를 쓰죠. 그래서 킬로그램을 뉴턴으로 바꿀 때 1kg을 잡아당기는 중력의 크기를 얘기를 할 때 거기다가 9.8이라는 숫자를 곱했어요. 거기서 말하는 9.8이 이거예요. 중력 가속도.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속력 변화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됐니 여기까지? 자, 이거는 왜 그러는지를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실험해 보니야. 실험해 보니 지구에서는 초당 9.8m/s씩 속도가 빨라지는구나 라는 그런 얘기야.
자, 이동거리 당연히 점점 증가할 거고요. 속력이 점점 빨라지니까. 자, 그리고 자연낙하 운동을 하게 되면은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를 해요. 자, 여기 시간과 속력과의 그래프예요. 시간과 속력과의 그래프야. 아까 기억나니? 등속 운동할 때는 시간과 속력과의 그래프가 등속 운동일 때는 일정했죠. 속력의 변화가 없었잖아. 근데 얘는 어떻게 되고 있어? 속력이 점점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속력이 점차 빨라지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1초가 됐을 때 9.8m/s가 됐는데 2초가 되니까 19.6, 3초가 되니까 29.4 이런 식으로 초당 9.8m/s씩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됐니? 그리고 또 하나, 이때 시간과 속력과의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넓이, 그래프의 넓이, 요게 뭐를 의미한다고? 이동거리. 여기선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가 곧 이동거리가 되겠죠. 됐나요? 자, 속력 변화량이 9.8, 기울기가 9.8이 되고요. 정지해 있다가 움직임으로 처음 속력은 0이고요. 떨어지는 순간 매 초마다 9.8m/씩 증가를 하고요. 높은 곳에서 가만히 있는 5초 뒤에, 5초 뒤면은 9.8m/씩 증가하니까 49m/s가 됐을 거예요. 알겠어?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 자유낙하 운동은 처음에 속력이 얼마? 잡고 있었으니까 0. 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속력이 점점 빨라져. 근데 그 빨라지는 정도가 1초에 9.8m/씩 증가한다고? 그래서 1초일 때 9.8, 2초가 되면은 19.6, 3초가 되면은 29.4 이렇게 속력이 점점 순간순간 계속 빨라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5초가 됐을 때 속력은 얼마니? 그러면은 49m/s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은요 우리 옆에 아니다. 자, 이번에는 그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데 질량이 다른 물체의 자유낙하 운동이야. 자, 질량이 다른 물체의 자유낙하 운동, 진공에서 질량이 다른 두 물체가 같은 높이에 동시에 떨어지면 동시에 바닥에 도달하게 돼요. 그냥 왜 그러냐면 여기 꼭 체크. 물체의 종류나 모양이나 질량에 관계없이 이게 낙하를 할 때 초당 속력의 변화량이 9.8m/s로 일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깃털하고 쇠구슬하고 딱 떨어뜨렸어. 그러면은 공기의 저항이 없다면 얘네들은 동시에 떨어지게 돼. 초당 9.8m/s씩 똑같이 속력 변화가 나타나게 되니까. 자, 그럼 공기 저항이 있다면 그럼 반대로 이렇게 저항을 많이 받는 애가 더 늦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깃털이 더 늦게 떨어지는 이유가 공기 저항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진공 상태에서는요. 공기의 저항이 없다면은 속력 변화는 질량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공기 중에 질량이 다른 두 물체의 낙하, 자유낙하라고 되어 있는데 질량이 다르지만 크기와 모양이 비슷한 물체를 같은 높이에 떨어뜨리면 진공 상태가 아니더라도 거의 동시에 바닥에 도달합니다. 이거 한번 실험해 보시면 돼요. 거의 비슷한 공기 저항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동시에 떨어지는 걸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공기 저항이 없을 때는 물체는 다 동시에 떨어진다. 자, 그리고 등속 운동과 자유낙하 운동의 시간과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를 역시 또 잘 보셔야 돼. 등속 운동은 시간과 속력과의 그래프가 일정하다 그랬죠. 일정하게 나타나죠. 왜냐면 등속 운동이잖아. 시간에 따라서 속력의 변화가 없잖아. 자, 그러니까 속력이 일정해요. 자, 그래서 이 넓이가 사각형의 넓이가 곧 이동거리가 되는데 자유낙하 운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죠. 점점 빨라지잖아.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점점 빨라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가 이동거리가 되는 거야. 알겠죠?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해주셔야 돼, 이때는.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직선 형태의 기울어진 형태의 직선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자, 다중성강 장치를 이렇게 잘라서 붙여보게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등속 운동은 이 다중성강 장치의 한 칸의 간격은 같은 시간을 의미하잖아.
속력이 똑같으니까 등속 운동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 같은 넓이야. 길이가. 같은 길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일정한 반면 자유낙하 운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간격이 점점 넓어지겠죠. 속력이 빨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점점 간격이 넓어지는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 그래프에 대한 얘기는 뒤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 7번부터요. 103쪽에 한번 문제 풀어보고 역시 또 풀이 한번 해볼게요. 자, 7번 보자. 7번에 XOOX. 여기서 질문 있니 혹시? XOOX. 자, 그 다음 8번 보자. 자, 중력을 받아 떨어집니다. 라고 했었죠. 우리 초당 얼마씩 증가한다고? 9.8m/s씩 증가한다고? 2초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19.6m/s여야죠. 그래서 4번이 돼야 돼요. 얘들아, 여기 지금 중력 크기에 비해가지고 나와있어. 아, 중력의 크기는 kg에다가 9.8을 곱해줘야지 되는 거지. 근데 B잖아, B. 몇 대 몇 대 몇이냐. 9.8을 어차피 다 곱해줄 거니까 그냥 2대 5대 10이 되겠죠. 오케이? 속력 변화의 비는요. 야,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면 속력 변화는 어떻게? 일정하죠? 1대 1대 1이 되겠죠. 질량에 관계없이 속력 변화는 같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10번에요. 가는 진공 중이겠죠? 그죠? 나는요, 공기 중이겠죠? 나에서는 누가 먼저야? 쇠구슬이 먼저 떨어지죠? 가에서는 깃털과 쇠구슬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달라요. 같은 거 아니야? 다른 거야. 왜냐면 질량이 많이 나갈수록 중력이 많이 작용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거는 쇠구슬이 중력의 크기가 커요. 하지만 속력 변화는 같다야. 속력 변화. 알겠죠? 자, 4번에는요. 중력의 크기는 중력 크는 가나 나나 똑같아요. 알겠니? 얘들아, 여기 봐봐. 자, 이렇게 쇠구슬 두 개가 있는데 1kg짜리랑 1kg짜리네. 내가 힘 F를 줬는데 여기 10N을 주고 여기는 20N을 줬어요. 누가 더 빨라지니? 1번, 2번. 누가 더 빨라지니? 당연히 2번이겠죠? 즉, 힘을 많이 줄수록 속력 변화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힘과 속력 변화는 비례관계야. 근데 얘는 1kg이고 얘는 2kg이네. 똑같이 10N을 줬어. 그럼 누가 더 빨리 가겠니? 질량이 작은 애가 더 빨리 가겠죠? 질량이 큰 애보다. 즉, 질량과 속력 변화는 질량이 작을수록 커요. 그래서 속력 변화는 힘에는 비례하고 그 다음에 질량에는 반비례해요. 그래서 속력 변화는 질량분의 힘. 자, 그렇다면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 이거 속력 변화가 가속도예요. 속력 변화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구에서 낙하할 때 속력 변화가 9.8로 항상 일정하잖아. 질량이 2kg짜리가 있고 5kg짜리 있고 10kg짜리가 있어. 그러면 2kg짜리는 여기 19.6N, 10kg짜리는 98N. 힘은 달라. 중력은 달라. 그런데 얘가 커짐으로 인해서 얘도 같이 커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계속 일정하네. 속력 변화가 일정하니까 도달했을 때 속력은 다 똑같이 나타나게 돼요. 힘이 많이 작용하더라도 속력의 변화가 일정한 이유는 질량이 같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속력 변화가 일정하거든. 됐나? 일단 요건 일단 너희들은 이제 머릿속에 뭘 기억해 주셔야 되느냐면 그러니까 진공 상태일 때 어떤 물체든 간에 속력이 일정하게 떨어진다라는 거야. 그게 초당 얼마씩? 9.8m/s씩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고요.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거야. 가속도에 대한 얘기를. 자, 여기 지금 등속 운동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표현과 분석이에요. 가가 있고 나가 있고 1초 간격으로 찍었대. 그럼 가는 몇 초 걸렸단 얘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초. 나는요, 하나, 둘, 셋, 3초 걸린 거죠.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이 간격대로 이게, 이동한 거리를 이렇게 측정하게 되는 거야, 이동한 거리를. 자, 그랬더니, 가는요, 초당 4cm씩 갖고 있대, 초당. 처음에 4cm였다가 8, 12, 16, 이렇게 증가하는 거 보니까, 초당 4cm씩. 즉, 4cm/s의 속력을 갖고 있고요. 얘는요, 초당 8cm씩 가고 있어. 그래서 8cm/s의 속력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걸 그래프로 따져보게 되면은요, 시간당 이동거리를 보면, 가가 초당 4cm, 8cm, 12, 이런 식으로 하고, 나는 1초에 8cm, 16cm, 이런 식으로 가고.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기울기가 누가 더 커? 나가 더 크죠. 여기서 시간분의 거리가 바로 기울기를 얘기하니까 속력이 나가 더 빠르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속력이 나가 8cm/s의 속력으로 계속 일정한 반면 가는 4cm/s의 속력으로 일정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요 그래프는 등속 운동하고 있는 속력과 시간과의 그래프고 요거는 거리와 시간과의 그래프라는 거. 자, 그래서 거기 보자. 등속 운동하는 물체의 거리는 시간에 비례하여 증가하죠. 자, 그리고 등속운동은 시간과 거리와의 그래프는, 자, 시간과 거리와의 그래프는 원점에서부터 해가지고서는 직선 모양이지만, 시간과 속력과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시간과 속력과의 그래프는 나란하게 돼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빠르게 1, 2, 3번 좀 해보자. 빠르게. 다 했니? 자, 해보자. 승준아, 1번 불러봐. 1번에 1, X, 2는 5, 3은 X, 4는 X. 그 다음, 광준아, 2번 불러봐. 2m/s죠. 그 다음, 광훈아, 3번은 20m죠. 됐니? 여기서 질문? 자, 다음 거 빨리 보자. 여기 지금 요번 실험은요, 줄다와 골프공, 그 다음에 점토를 담은 수족, 이렇게 떨어뜨리고, 탁구공을 이용해서 또 반복해서 해보고 하는데, 자, 이게 골프공과 탁구공의 낙하 시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골프공이나 탁구공이나,
0.1초 간격으로 따다다다닥 사진을 찍어버려가지고 그 이동한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보는데 0.1초 사이에 0.09m, 0.1과 0.2 사이에서는 이만큼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평균 속력이 점점 뭐하고 있어? 빨라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속력이 얼마나 변했니를 따지면은 약 0.98씩 변하고 있네 라는 그런 얘기야. 알겠죠? 자, 그래서 0.1초 동안에 0.98씩 변하고 있다. 1초에는 9.8m/s 변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골프공이나 탁구공이나 공기 저항이 비슷했을 때 속력 변화가 일정하게 나타난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실험이에요. 자, 그래서 자연학화할 때는 1초에 9.8m/s씩 빨라지고 있죠. 자, 그 다음 공기 저항을 무시했을 때 지면에 어떻게 된다고? 동시에 도달한다고요. 자, 지금 질량에 관계없이 진공 상태일 때 공기 저항을 무시했을 때는 동시에 도달한다. 속력의 변화가 일정하다. 그 1초당 9.8m/s씩 속력이 빨라진다.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자, 이렇게도 실험해요. 진공 낙하 실험 장치를 뒤집어서 공과 깃털이 낙하하는 장면을 촬영합니다. 그랬는데 여기 이제 진공 상태로 만든 두 개의 튜브 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확 공하고 깃털을 집어넣은 다음에 확 세워버려. 그리고 쑥 떨어지는 걸 보는 거지. 자, 그러면 거의 동시에 떨어짐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역시 또 확인 문제 해보자. 다 했니? 해보자. 예영아 1번 불러보자. 응? 불러. 자, XX. 전부 틀려요? 오케이? 1번의 2를 좀 보세요. 요거 많이 틀렸을 텐데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해요. 속력은. 근데 속력 변화량은 9.8로 일정한 거예요. 속력 변화량은 일정. 속력은 증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XXXX야. 자, 그 다음 현빈아 2번. 뭐라고? 같다고? 얘들아, 중력 크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질량이 큰 게 중력 크기도 크게 작용하는 거예요. 질량이 큰 게 중력 크기도 크게 작용해. 자, 그러니까 누가 더 중력 크기가 크겠어? 쇠공이죠. 쇠공이 탁공보다 중력의 크기는 커요. 질량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뭐가 같은 거야? 속력 변화량이 같은 거죠. 오케이? 속력 변화량이 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
경보야, 3번은 10초 뒤 물체의 속력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냐고. 그렇죠. 98m/s죠. 1초에 9.8씩 증가하고 있잖아. 10초가 됐으면 98m/s가 돼 있어야죠. 자, 그리고 두 물체의 속력은 같은 거죠. 됐니, 여기까지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06쪽, 107쪽에는요, 뭐가 나와 있냐면 그래프 문제가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 이제 아마 속력 그래프, 시간과 거리와의 그래프냐, 시간과 속력과의 그래프냐, 그거 그래프를 해석하는 게, 아마 문제에서 자주 나올 텐데, 그거 한번 보자. 는 시간과 거리와의 그래프를 먼저 볼 거예요. 시간과 거리와의 그래프. 자, A하고 B가 있어. 야, 시간과 거리와의 그래프에서, 시간분의 거리가 바로 뭐야? 속력이잖아. 그러니까 X분의 Y야.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는 거야? 기울기 의미하는 거야. A하고 B하고 이렇게 있으면은요, 기울기가 곧 속력이기 때문에 A, B 중에 누가 더 빠르다? A가 더 빠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기울기가 큰 애가 속력이 빠른 거야. 자, 그래서 3초 동안에 180 가고 얘는 3초 동안에 60 가니까 3분의 180, 얘는 3분의 60 해가지고 속력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건 간단한데, 여기 보자. 얘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니? 기울기가 달라지고 있죠? 자, 여기 지금 시간과 속력, 거리와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력이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가고 가는 어떻게 되는 거야? 10초 동안에 120m 간 거죠? 그래서 12m/s로 갔다는 얘기야. 나고 가는요. 자, 근데 주의할 점. 30분에 240 하면 안 돼요. 나고 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20초죠? 20분에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120m를 해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나고 가는 속력은 6m/s가 되는 거야. 가고 가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시간이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리예요. 자, 그러니까 30분에 60이 돼요. 알겠니? 그래서 2m/s. 얘는 뭐 하는 거야? 12m/s였다가 6m/s였다가 2m/s로 속력이 점점 줄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럼 평균 속력은 어떻게 구하니? 자, 평균 속력은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거리라 그랬죠? 얘 그냥 간단해. 총 걸린 시간 60초죠? 총 이동거리는 300m죠? 그래서 60분의 300 해가지고 이게 평균 속력이 되는 거야. 자, 평균 속력하고 각 구간에서의 속력하고 달라. 알겠지? 그래서 각 구간의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로서 각각의 시간분의 거리, 그 다음 평균 속력은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거리로서 구해봅니다. 자, 그럼 유제 1번과 유제 2번을 해봅시다. 유제 1번, 유제 2번 시작. 요 두 문제 하고 풀이하고 또 옆에 거 하자. 해보자. 지금 시작.
보자. 자, 1번에, 같이 봐. 자, 1번에 A, B 중에서, 자, 지금 기억 보세요. A와 B는 속력이 점점 빨라진다. 이건 맞아, 틀려? A, B는 무슨 운동하고 있는 거야? 이거 등속 운동이에요. 기울기의 변화가 없이 일정하잖아. 그러니까 속력이 일정한 등속 운동이야, A, B는. B는 2초 동안 평균 속력이 90이다. 아니죠? B의 평균 속력, B의 속력은 얼마야? 기울기가 30이죠? 그래서 30m/s다라고 해줘야 돼. A의 속력은 B의 2배이다. 야, B는 2분의 60 해가지고 30m/s이고 A는 2분의 120 해가지고 60m/s죠. 그러니까 A의 속력이 B의 2배인 거죠. 디귿은 맞고요. A, B 사이의 거리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벌어진다. 당연하죠. 얘는 속력이 느리고 얘는 2배 더 빠르니까 거리는 점점 벌어지겠죠. 자, 유제 2번 보세요. 자, 어떤 물체의 이동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는데, 자, 이거 A 구간 보세요. A 구간, 이때 속력이 얼마니? A 구간 속력 얼마니? 5분의, 자, 5분의 10이죠. 5분의 12. 그죠? 자, 5분의 12i. 자, 그래서 얘가 2.4m/s가 되겠죠. 이건 맞죠? 그죠? 자, 그 다음 B 구간 보세요. B 구간은 지금 거리의 변화가 있니 없니? 거리의 변화가 없죠? 거리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뭐하고 있다는 얘기야? 멈춰 있다는 뜻이죠. 그죠? 자, 그래서 B 구간은 멈춰 있다라는 얘기고 C 구간은요. 5초 동안에 이거죠. 5초 동안에 3m 이동한 거죠. 자, 그래서 5분의 3 해가지고 0.6m/s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빠른 거는 A 구간 맞고요. 디귿에 B구에서 물체의 속력이 일정한 등속 운동이 아니라 정지해 있는 거죠. 자, C에는 0.6m/s죠. 그래서 기억 니은 1번이 정답이 되고요. 됐죠? 자, 다음 이번엔 시간과 속력과의 그래프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 문제가 나오게 되면 너희들은 이게 시간과 거리와의 그래프인지 아니면 시간과 속력과의 그래프인지 이런 걸 좀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 시간과 거리와의 그래프가 나오면은 기울기가 속력이라는 거. 그 다음 시간과 속력이면요. 거리가 안 나왔네. 넓이가 거리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 자, 가는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이고 나는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하는 운동이죠. 됐죠? 자, 일정하게 증가한다라는 거는요, 가해주는 힘이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반면,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하는 경우는 어떻겠어? 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넓이가 이동거리니까 가는 얼마나 이동했니? 요 삼각형의 넓이 구하셔야 돼.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10. 그 다음 나는요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30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m 버스 50m 150m 평균 속력을 구해주세요. 그러면은요 평균 속력은 얘는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거리죠. 총 몇 초 걸렸어? 10초 걸렸죠? 10초 동안에 몇 미터 갔어? 50m 간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 넓이가 이동거리야. 총 이동한 거리야. 그리고 밑에 있는 시간으로 넓이를 나눠주면은 평균 속력을 우린 구할 수 있어. 변화가 됐더라도, 속력의 변화가 있더라도 시간분의 거리,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 거리로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난의 평균 속력은 10초 동안에 150m 간 거죠. 그래서 15m/s가 된다. 요거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네. 자, 그 다음 요거. 자, 요 그래프는 가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예요. 나는 속력 변화가 없는 거고요. 다는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얘의 총 이동 거리 또는 이 아이의 평균 속력 뭐 이런 걸 구해줘야 돼. 자, 가 같은 경우에는 이동 거리가 어떻게 돼요? 요 넓이 구하면 되죠. 그래서 15m가 되는 거죠. 2분의 1 곱하기 13 곱하기 10 해가지고
여기 이해됐죠? 그럼 가일 때 평균 속력은 얼마니? 그러면은 3초 동안에 요 넓이 15m 간 거니까 5m/s요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됐죠? 이해됐니? 나는요. 자, 이동거리 그러면은 요 넓이 구하면 되죠, 넓이. 그래서 여기 5죠. 여기가 10이죠. 그래서 50m가 바로 넓이. 즉, 나에서의 이동거리가 50m란 얘기야. 그럼 평균 속력은요. 5초 동안에 50m 갔으니까 10m/s죠. 다음은요. 2초 동안에 2초죠. 2초 동안에 10에서 0이 됐죠.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0 해가지고 10m가 되는 거예요. 그럼 평균 속력은 2초 동안에 10m 갔으니까 5m/s가 됐다라는 얘기고. 주의할 점 또 하나. 그럼 10초 동안에 전체 평균 속력 물어보게 되면 총 걸린 시간 얼마야? 10초죠. 총 걸린 시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10초죠. 그 다음 이동거리는 요 넓이, 요 넓이, 요 넓이 3개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10분의 15 더하기 50 더하기 10 해가서 7.5m/s가 이 가나다 구간 동안에 운동하는 동안의 전체 평균 속력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여기 칠판 봐봐. 야, 주의할 점. 얘는 뭐 하고 있는 거냐? 이 자동차 상상하시면 돼. 가 구간은 정지해 있던 자동차가 엑셀을 밟고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거야. 나 구간은 고속도로 갔다라고 생각해. 일정한 속력으로 가는 거야. 다 구간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속력이 점점 감소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간혹 가다가 나 구간은 이동거리가 증가하다가 다 구간은 반대로 가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 근데 다 구간은 반대로 가는 게 아니야. 뭐 하는 거야? 속력을 줄이는 거야. 알겠지? 자, 오케이. 자, 밑에 1번, 2번, 유제 1번, 2번 해보자. 자, 1번 보자. 자, 1번 해보시게 되면 A는 5초 동안에 몇 미터 갔니 얘들아? A는 몇 미터 간 거야? 요 넓이 구하는 거죠? 몇 미터야? 50미터 간 거죠?
오케이? 자, 2분의 1 곱하기 20 곱하기 5예요. 그래서 50m. AB의 평균 속력은 같다. 맞니, 틀리니? 자, AB의 평균 속력. 자, A는 지금 50m 갔어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0m. 자, B는요,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거죠? 5초 동안에 몇 미터 갔니? B도 50m 갔네. 그럼 A나 B나 둘 다 몇 초 걸렸어요? 5초 걸렸죠? 50m 가는데 5초 걸렸어. 그러니까 10m/s로 평균 속력은 같은 거예요. 근데 A는 속력이 점점 느려지는 거고 B는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데 평균 속력은 같다라는 얘기예요. 자, B는 높은 곳에 놓아 가만히 떨어질 때 운동과 같다. 그렇죠?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죠. AB가 같은 방향으로 운동할 때 두 물체에 적용한 힘의 방향은 반대죠. A는 지금 속력이 감소하고 있으니까 운동 방향에 반대로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야. 그죠? B는요, 운동 방향 쪽으로 힘이 작용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4번 보자. 시간과 속력과의 그래프야. A에서 물체 이동거리는 일정하게 증가한다. 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A는요, 이동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예요. 속력이. 그럼 이동거리는? 아마 이동거리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요, 이런 식으로 증가할 거야, 이런 식으로.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A 기억은 틀려. 자, 그 다음 B에서 평균 속력은 3.6이다. 근데 B의 평균 속력은 얼마니? 라고 하게 되면 B는 솔직히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게 얘는 속력이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력 변화가 없으니까 평균 속력도 18이야. 뭐 굳이 계산한다 그러면 여기 5m 가고요. 여기는 18이니까 5 곱하기 18에다가 나누기 5를 해주는 거죠. 어차피 18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18m/s예요. 그래서 틀렸어요. 자, C에서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로 C는 속력이 감소하는 거니까 운동 방향과 반대로 힘을 받겠죠. 맞죠? 9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 요 넓이 더하기 요 넓이 더하기 요 넓이가 되는 거죠. 세 개 넓이 각각 구한 다음에 더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9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나오게 돼요. 그게 126m가 될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디귿 리을이 I 5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들아 뒤에 108, 109, 110, 111까지 다 풀고요. 우리 한번 채점해보자. 1번부터 8번까지만 먼저 좀 해보자. 1번에 5번, 2번에 3번, 3번에 1번, 4번에 2번, 5번에 4번, 6번에 1번, 7번에 3번, 8번에 5번이에요. 여기 질문 좀 가자. 뭐 틀렸어? 6번? 자, 6번 좀 보세요. 자, 6번에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 90km/h, 1초에 150cm, 지금 다 단위들이 다르죠? 시간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걸 통일해줘야 돼. m/s로 바꿔보자. 자, 90km니까 미터로 바꾸면 공을 3개 붙여야 되겠죠? 그죠? 나누기 1시간은 3600초죠? 요걸 계산하셔야 돼요. 쓰세요, 빨리. 됐니?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25m/s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얘는 150cm예요. 이걸 미터로 바꿔야죠. 미터로 바꾸면 1.5m죠. 그래서 초에 1.5m 간다. 1.5m/s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1분에 600m래. 그래서 600m를 나누죠. 1분이니까 몇 초? 60초겠죠? 그래서 10m/s가 될 거예요. 30분에 36km에, 자, 이거는 어떻게 돼야 돼? 36km를 미터로 바꾸려면 공 3개 붙여줘요. 36,000m. 30분이야. 30 곱하기 60초죠. 자,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야? 20m/s가 될 거예요.
자, 얘는 뭐 간단하죠. 50m를 10초니까 5m/s죠. 그죠? 그래서 제일 빠른 게 누구니? 그러면은 1번이 돼야 돼요. 됐니? 또 질문? 8번까지 빨리 질문. 너 몇 번 틀렸어? 2번. 자, 2번에 0.2초 동안이잖아. 자, 0.2초 동안에 몇 미터 간 거야? 여기 100cm잖아. 1m죠. 자, 1m를 몇 칸 갔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이니까. 자, 다섯 칸이니까 몇 초야? 0.2 곱하기 다섯 칸이네요. 1초네요. 1m에 1초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1m/s야. 또, 몇 번? 또 틀린 거 뭐야? 8번? 자, 8번도 보자. 자, 이거 주의할 게 뭐냐면, 이거 갔다 온 게 10초라는 얘기야. 그럼 가는데 몇 초 걸린 거야? 5초 걸린 거죠. 5초 동안에 속력이 1500m/s래요. 자, 그러니까 5초 동안에 1500m/s의 속력을 달려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갔다 온 게 10초니까, 거리가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1500 곱하기 10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야. 거기다 나누기 2를 해주셔야 돼. 왜냐면은 가는 데만 생각해야 되니까 깊이는. 그래서 나누기 2 하면 7500m가 될 거예요. 또 질문. 여기 질문 없니? 7번. 길이가 100m예요. 20m/s의 속력으로 일정하게 달리다가 600m인 터널을 완전히 통과한다는 얘기야. 자, 봐봐. 야, 여기 봐봐. 칠판. 이게 500m 터널이에요. 기차가 100m짜리지. 들어가는 순간부터 완전히 나올 때까지 기차가 완전히 나오려면 몇 미터를 더 가야 돼? 자기 몸통 길이인 100m를 더 가야 돼. 그러니까 얘는 총 몇 미터를 가는 거야? 600m를 달려야지만이 완전히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돼? 자, 그래서 20m/s로 600m 달려갔으니까 30초 걸렸겠죠. 됐니? 오케이. 이거 안 푼 사람들은 채점하지 말고 푼 사람들만 14번까지 채점해보자. 안 푼 거는 채점하지 마 절대. 자, 9번에 5, 10번에 2, 11번에 5, 12번에 1, 13번에 1, 14번에 4. 여기서 질문. 틀린 거 뭐 있어? 5, 2, 5, 1, 12번에 1, 5, 13번에 1, 14번에 4. 10번. 자, 10번 해보자. 등속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는데 등속운동은 속력이 일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 맞죠? 자, 이거 주의하셔야 돼. 이동거리가 일정하다는 말은 틀려. 왜냐면 속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동거리는 계속 증가해야지. 얘 지금 계속 똑같은 속력으로 달려가는 애잖아. 고속도로에서 100km/h로 달려가는 자동차 계속 거리는 증가하잖아. 니은 틀려. 자,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을 일정한 크기의 힘이 계속 작용한다. 이거 계속 힘이 작용하면은 속력의 변화가 나타나게 돼요. 속력이 계속 증가하는 거죠. 같은 시간 동안 일정한 거리, 이동한 거리가 같은 거죠. 그죠?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는 똑같죠. 등속 운동이니까. 그래서 기억 리얼이 돼야죠. 또 몇 번? 질문! 14번까지 중에 질문 빨리. 12번. 무슨 운동이야 이거 지금? 간격이 계속 일정하니까. 등속 운동이죠. 그러니까 속력과 시간과의 그래프는 속력이 일정한 1번 그래프여야지. 그 다음 시간과 거리와의 그래프는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는 5번과 같은 그래프여야죠. 몇 번이라 했는데? 5번 하나만 했어? 12번에 몇 번이라 했냐고. 됐니? 또 질문? 11번. 자, 11번에 보시게 되면, 자, 고양이와 쥐와, 이거 지금 일단 뭐부터 봐야 돼? 시간과, 거리와의 그래프네. 그러면은 기울기가 속력이네. 자, 고양이는 속력이 4분의 12니까 3m/s일 거고, 쥐는 2분의 3이니까 1.5m/s이겠죠? 그죠? 됐어? 옳은 것은
5번에 같은 운동을 한다면 8초 후에 고양이의 이동거리는 8초 후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4초일 때 10이잖아요. 1초에 3m씩 가고 있잖아. 1초에 3m씩 3m/s니까 8초면은 3, 8이 24, 24m 가야지. 됐니? 또 질문? 또 질문 없니? 자, 그 다음 역시 또 문제 안 푼 사람들은 채점 절대 하지 말고 푼 사람들만 한 대까지만 채점해줘. 15번에 2, 4, 16번에 1, 17번에 4, 18번에 3, 19번에 5, 20번에 2. 여기서 질문. 15번에 3번. 자, 공의 질량이 클수록 빨리 떨어진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질량하고는 관계가 없다고요. 질량이 크면은 속력 변화가 느려져야 돼. 근데 힘의 크기가 커지죠. 그래서 질량에 관계없이 속력의 변화는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지구에서. 질량이 클수록 큰 힘이 작용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속력 변화는 일정하다라는 거. 아까 속력 변화는 뭐에 비례한다 그랬어? 힘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질량에 반비례한다 그랬죠? 얘가 커지면 얘도 커져요. 중력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얘는 일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서는 9.8m/s의 속력 변화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또 질문? 20번까지 또 질문 없니? 얘들아, 아직 다 못 푸신 분들 있죠? 111쪽까지 싹 다 푸셔야 돼요. 알겠죠?